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챕터 그 제도 통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통칙 그 챕터에서는요, 제도에 관련된 기초지식 수록된 단원으로서요, 그 매회 2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는데, 그 다른 단원에서보다 난이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 하셔도 문제 푼데는 이상이 없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추상법이라는 것이 이제 매년 4문제 이상 출제되니까요. 이 출제되는 거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보시면 그 도면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척도, 도면에서의 크기와 실제 크기가 다르게 나타내는 것이죠. 작게 나타낼 수도 있고 크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대1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척도라고 하고요. 선의 종류 및 용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그 선의 종류에 따라서 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투상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투상법은 이제 삼가법과 이제 일가법이 있는데, 그 삼가법에 대한 배치, 일가법에 대한 배치, 이것만 정의만 잘 알아두시고 비교만 잘 할 수 있으면 한 문제는 꼭 맞는, 항상 거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도의 종류가 있고요. 단면도의 종류,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뭐 그런 단면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 기호로 사용되는 기호와 그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일반 사항부터 보시면 그 도면의 양식에 반드시 기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윤곽선과 중심 마크, 그 다음에 표제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면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제도용지 가장자리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선으로서요. 그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아주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아주 굵은 실선. 그래서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제도용지의 가장자리와 그림을 그리는 영역을 나눠주는 이 부분이 윤곽선이 되겠죠. 이 부분이 윤곽선이 되겠습니다. 중심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하거나 마이크로 필름을 촬영할 때 편의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그 윤곽선 안쪽으로 5mm 이 정도, 최소 0.5mm 두께의 실선으로 그립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중심 마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제란인데요. 표제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의 우측 하단에 표제란을 표시를 합니다. 이 표제란에 들어가는 것은 그 도면 번호나 도면명, 작성자명, 작성 일자, 그리고 척도, 투상법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 윤곽선과 중심마크 표제란은 도면에서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이렇게 재단 마크, 이렇게 재단 마크나 그 비교 눈금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비교 눈금. 이런 것들은 그 도면 구하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꼭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재단 마크, 비교 눈금, 도면 구역 이런 것들은 그 편의를 위해서 집어넣는 것으로서 반드시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란이 나오는데, 이 부품란이 이제 표제란과 같이 연관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겠죠. 우선 이 일반 상에서는 이제 도면에서 반드시 기입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 부품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이제 표제란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반대로 표제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부품 번호나 부품명, 재질, 수량 이런 것들은 이제 부품란에 기재를 하고요. 표제란에서는 이렇게 척도 투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표제란에 기입을 해야겠죠. 헷갈리시는 게 이제 도면명과 부품명인데요. 도면명은 이제 표제란에, 그리고 부품란은 부품명은 부품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제란과 부품란에 들어가는 것을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부품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면에서 이렇게 1번 부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2번 부품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부품란에 뭐 이렇게 표를 그려서 중간중간에 그 부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란은 항상 그 도면의 우측 하단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표제란과 부품란이 들어가는 것들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척도입니다. 척도는 우선 표제란에 들어가고요. 표제란이 척도는 무조건 표제란에 들어가야 되고요. A 대 B로 나타냅니다. A 대 B. A는 이제 도면에서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B는 물체의 실제 크기를 나타냅니다. 척도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물보다 작게 그린 경우. 그러니까 실물이 너무 큰 거죠. 너무 커서 이제 일정한 비율로 작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면에서는 작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1대2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서 크기가 1이고 실제가 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대2 축적으로 도면이 나타나게 되면 2분의 1로 돼서 나타나겠죠, 크기가. 그럼 치수가 만약에 10이라고 치수가 나온다면 여기 도면에서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는 5지만 치수는 10으로 나타내고 척도를 표제란에 척도를 1대2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면을 해석할 때는 이 치수가 10인 것을 척도 1대2를 적용을 해서 5로 나타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이 10을 이 척도를 1대1로 했다고 해서 이 5로 나타냈으니까 5로 나타내야 된다, 이게 것이 아니라 실제 치수를 꼭 나타내야 됩니다. 10으로 그릴 때는 5로 나타내고요. 그릴 때는 5로 나타내고요. 다음은 현척인데요. 현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물과 같은 크기로 나타내는 경우, 그러니까 10이 있다면 그대로 10으로 나타내는 거죠. 실제 크기와 도면에서 나타내는 크기가 같을 때, 1대1로 나타날 때를 현척이라고 합니다. 배척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실물보다 크게 그린 경우에 척도를 얘기하는데요. 도면에서의 크기가 물체의 실제 크기보다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한다면 도면에서는 20이 되는 거죠. 그릴 때는 이제 20으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축척에서와 마찬가지로 치수는 10으로 적어놓고 척도를 2대1로 했다고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원래 치수는 10인데 이거를 2배 늘려서 20으로 내가 작성을 했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N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정한 비율대로 낮추거나 늘리는, 척도에 의해서 늘리는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 N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노 스케일이라는 거죠, 노 스케일. 그래서 척도에 노 스케일이라고 이게 NS라고 표시를 하면 비례척이 아님을 표시합니다. 이것도 잘 출제된 것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림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마이크로 사진 촬영, 복사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마이크로 사진 촬영, 복사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윤곽선에 이렇게 중심 마크, 이렇게 촬영 복사 작업을 편리하게 위해서 이렇게 중심 마크를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 마크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윤곽선 같은 경우는 제도용지와 다등자리를 이렇게 이 부분들 그림을 이제 그린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고요. 표제란은 이제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고 도면명이나 번호, 작성일자, 척도, 추상법 등을 이제 기재하는 그런 란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두 번째, 선의 종류 및 용도 표시법입니다. 선의 종류, 용도 표시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선의 굵기는 보통 1대 2대 4 비율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가는 선은 0.18을 많이 사용하고요. 0.25 정도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보통 0.18 사용하게 되면 1대 2대 4니까 가는 실선이 0.18, 그다음 굵은 실선이 그 다음에 2배니까 0.35 정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아주 굵은 실선은 0.7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 정도를 사용을 하는 거죠. 윤곽선. 그래서 이제 굵은 실선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것은 이제 외형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0.18 같은 경우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건 뭐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이런 것들 사용하죠. 뭐 지수선이나. 그래서 얘 가는 실선 0.25로 했다면 얘 굵은 실선은 이제 그거의 2배인 0.5,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실선 1mm 하는데요. 보통 0.18, 0.35, 0.7을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1대 2대 4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핵심 키를 보시면 이제 선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치수보조선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숨었니? 절중아,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외라고 하면은 이제 외형선, 왜 숨었니? 외형선, 수문선, 그리고 절단선, 그리고 중심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무게중심선, 치수선, 그 다음에 치수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자, 이렇게 외수머니 절중아, 이렇게 앞글자만 치사하게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두시면 이게 선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는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도 보시면 도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와 도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이제 계획할 때 사용하는 계획도, 그 다음에 제작할 때 사용하는 제작도, 주문을 위해서 이제 도면 작성하는 주문도, 견적도, 설명도, 공정도가 있겠고요. 도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조립도가 있죠. 부품도가 있고, 조립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을 조립해 놓은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접속도, 배선도, 배관도, 기초도, 설치도, 배치도, 장치도, 이런 것들이 도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굵은 실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외형선입니다. 보통 대상물에 보이는 겉모양을 표시한 선이죠. 이런 선들 외형선입니다. 다 외형선이고요. 그리고 가는 실선으로 하는 것은 치수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 치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수를 나타내기 위한, 기입하기 위한 선이고요.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보형으로부터 끌어낸 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만약에 원이 있다고 하면, 자, 이 원에 지름을 나타낼 때, 이게 끌어서 나타낼 때 지시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시할 때 사용하고요. 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회전 단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 내 절단면을 90도 회전해서 표시한 선이고요.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는 실선을 나타내는 중심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가는 일점선을 나타내는 중심선은 다릅니다. 보통 이제 도형의 중심선을 나타내는 선을 이제 가는 실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원에다가 이렇게 일점세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도형의 중심, 원의 중심은요. 수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안 보이는 부분들 있죠.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파선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수문선이라고 합니다. 수문선. 그래서 파선으로 나타내 주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가는 일점세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도형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 중심선. 그리고 기준선이라고 하는 위치 결정이 근거를 명시할 때 사용하는 선, 기준이 되는 선 얘기하고요. 피치선 같은 경우 반복 도형의 피치를 잡는 기준이 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의 치형에서 이렇게 피치원이 있죠. 피치원. 이 부분이 피치선으로 일점세선으로 나타내게 줍니다. 그래서 피치선에서 이 뿌리 이 끝까지 이끝원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 뿌리까지의 선을 이뿌리선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기어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피치선이 일점세선이라는 거, 가는 일점세선입니다. 일점 굵은 세선은 이제 특수 지정선으로서요,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선. 그리고 이제 가는 2점 세선이 있는데요. 1점 세선은 이렇게 나타내고,
길었다가 짧았다가. 근데 가는 이점세선 같은 경우는 길었다가 짧았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짧았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는 이점세선입니다. 대표적인 가장선인데요. 무게중심선도 사용됩니다. 가장선은 이제 좀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한 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내는 선, 그리고 참고 표시, 그리고 가공 전후를 표시하는 선, 그리고 가공 부분을 이동 중에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 한계의 위치로 표시하는 선으로 용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선은 단면의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가는 1.4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선.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굵은 실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외형선으로 사용을 하죠. 가는 실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그리고 뭐 지시선, 회전 단면선, 중심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굵은 실선, 외형선, 그리고 파단선은요. 파단선은 여기 지금 위쪽에 안 나와 있는데,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 불규칙한 파형의 그 가는 실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지그재그 선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그재그 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파단선 같은 경우는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의 표시로 나타내는데요. 일부를 떼어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단선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사용되는 게 파단선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는 실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합한 것으로 보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수선이 우선은 가는 실선 사용하니까 맞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우선은 가는 실선으로 보겠습니다. 절단선이 이게 실선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는 1.4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으로 봐야겠네요. 하지만 여기 3번이 뭐 지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파단선으로 봐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절단선이 이제 1.4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3번이 되고요. 이 절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는 1.4선으로 끝부분 및 방향이 변하는 부분을 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끝부분이 이렇게 좀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1.4선으로 길고 짧고 길고, 그 다음에 끝부분 이제 변하는 부분이 또 굵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굵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것이 절단선이고요.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에 그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그림에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선 사용하는 절단선이 답이 되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잠깐 그 참고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 참고 이쪽 보시면 이 해칭과 스머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뒷장에 보시면 이제 단면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해칭과 스머징이 차이를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그 내가 도형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에서 보면 단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단면이 내가 이게 나타날 때는 단면 부분에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해칭이라고 하고요. 스머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면 주위를요, 얇게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얇게 칠하는 겁니다. 해칭과 스머징은 둘 다 이 단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보통 이 스머징은요, 이 복잡한 단면 경우, 복잡한 이게 도형의 내부를 표시할 때, 그 형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기 위함.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단면의 해칭을 좀 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이게 좀 도형의 내부를 형상을 분명하게 표시해 줘야 할 때는 이제 스머징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단면이면 대부분 이제 해칭을 사용을 합니다. 중심선 또는 주요 외형선은 45도 이렇게 경사짓게 45도입니다. 이게 45도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린 거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도나 60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찐색 간격은 이렇게 2, 3mm 정도 간격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단면이 겹쳤다, 인접한다. 근데
이 물체와 이부 A라고 하면 A가 이렇게 해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B 단면이 노란색 안 보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B 단면이 겹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A와 B가 같은 물체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접할 경우에 해칭과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간격을 틀리게 하거나 각도를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변화를 줘서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인접할 경우에는 이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이제 도면을 이제 해독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점에서는 단면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해칭은 동일한 모양으로 해칭해야 합니다.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하는 부분에 문자 기호 등을 기입하기 위해서 해칭 또는 스머징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았습니다.